여러분들 2028 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이 나왔어요. 자, 이번 예시문항의 키는 뭐냐면요,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시간이라고 보고요. 이 시간이 절대 그 키위를 줄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이다. 왜냐면 이제 못 보던 자료들, 신기한 자료들을 해석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거고요. 그것도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한번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환경에 처음에 읽어주는 거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예이다. 그 다음에 시작하는 순간 가는, 저는 이렇게 기억부터 볼게요. 환경오염이다. 자, 폐기물, 쓰레기, 해양, 어쩌고저쩌고 생존 위협?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 풀면서 yes나 no만 하시면 돼요. 딴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A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누트리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누트리아는 하천 주변에 서식하며 마구 잡아서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뭐야? 이거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나쁜 건데 이거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그럼 니나 지정해라.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따뜻 동토층이 북극 이끼는 기온 상승으로 서식지를 잃어서 맞네. 정답 몇 번이야? 3번. 이것도 사실 긴 거예요. 실전 가면 더 빨리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이제 길이에 대해서 측정 표준을 얘기한 건데 이것도 보세요. A의 미터 원기는 온도가 달라지면서 길이가 변한다. 그럼 온도가 키가 되겠네요. 0도C에서 이러니까 온도가 바뀌면 바뀌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B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자, B가 사실은 좀 공부하시는 게 세슘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모른다 할지라도 거리는 V는 S는 VT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를 측정하려면 이거는 빛의 속도잖아요. 그 빛의 속도는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측정만 해주면 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면 역사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읽어보면 지구 자오선의 일부에서 측정한 거리와 위도를 이용해서 북극의 적도까지 뭐 이렇게 계산한다. 그럼 볼 때는요, B가 끝에 있는 건 맞고요. 그러면 C가 먼저고 A가 B가 이렇게 되면 길이에 대한 역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뭐 질량에 대한 역사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고 그게 맞냐 안 맞냐만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오선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구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또 자오선이 뭔지 모르는데 자오선이요, 이렇게 북극과 남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영국을 지나가요. 이제 본초 자오선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고 또 가운데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은 동경, 왼쪽은 서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실은 이제 자오선 할 때요, 이 자가 뭐냐면 한자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들 때 여기가 자시입니다. 여기가 오시고요. 그래서 자오는 북극과 남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길이가 1cm, 시작하기 전에 센티미터, 세제곱센티미터가 부피죠. 그림 보니까. 그럼 세제곱센티미터는 1세제곱센티미터는 1ml다. 요거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9g을 측정했는데 10ml에다가 담가놨더니 11ml가 되었다. 그러면 1ml가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 1ml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9g에 해당하는 부피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기본량이다. 자, 기본량에는 온도가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그러니까 더 있어. 7가지가 있지만 7가지를 다 나열하지 말고 온도가 맞냐 안 맞냐 이거고요. 기본량 나왔으니까 기본량에 그 연관 검색어 유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도량은 뭐예요? 기본량을 이용해야겠죠. 이걸 이용해서 유도량이 나오냐? 이때 기역과 니노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이다. 밀도는 뭐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 기본량이죠. 부피 기본량이죠. 선생님, 왜 부피가 기본량입니까? 부피는 기본량이 아니고요. 여기에 부피는 밑변, 높이, 뭐 가로, 세로 높이가 있잖아. 이렇게 될 때 이게 길이가 되죠. 길이가 3번 곱한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면 부피가 기본량이니 이렇게 물어봐도 혼란 속을 수 있겠죠. 아무튼 유도된 건 맞습니다. 맞는 거고요. 1ml는 1세제곱센티미터의 같은 부피이다. 요것 때문에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센티미터, 세제곱센티미터가 1ml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뭐 밀리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요걸 지우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4번 문제 이제 조금 이제 기본량 1단원을 넘어가는 문제인데요. 지구를 구성하는데 지각의 대부분의 암석은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규산염 광물이구나. 규산염 나온 순간 SiO4 4-구나. 그럼 가운데에 B가 Si고 A가 O가 되겠지? 이렇게 정리는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기억은 뭐예요? 규산염 광물이다. 이렇게 딱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니은은 맞고 이렇게 딱딱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단위체의 구성 원자인 X로만 그럼 이건 뭐야? 여기서 기본 단위 중에 X니까 Si 아니면 O인데 이루어진 물질은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반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SI가 기본 단위가 기본이 되니까 반도체에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소자는 태양전지나 스마트 기기, 로봇 등에 활용된다.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야. 가로놓게 해갖고 로봇 기계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안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려 주시고 X는 누구다? X는 B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자, 이 속도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자, 개미에 대해서 나왔고요. 자, 땅굴을 파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기니까 어떻게 보냐 1.5조니까 쉬울 거 아니야. A는 생태계 구성을 하는 생물 요소 중 생산자이다. 보세요. 개미 A인데 개미가 생산자냐 이 말이잖아요. 도른자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미치는 예의다. 자, 기억 따라가란 말이야. 곰팡이 생물 잎조각을 분해해서 토양 비생물 맞네요.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곰팡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잎조각을 분해해가지고 토양을 비옥했다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생물, 비생물 구별할 수 있어? 이 얘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니은 A는 몸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튼튼한 놈, 긴 놈은 좀 뭘 하고 중간 놈은 뭘 하고 작은 놈은 뭐 하고 이런 거잖아요. 공중에 매달려서 이거 어쩌고저쩌고 그게 좋아요. 근데 니은은 개체군 사이에 상호작용이다. 이거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단어가 개체군이잖아요. 개체군이란 말은 그냥 종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야? 야, 이거는 호랭이하고 개체군 사이니까 호랭이하고 호랑입니다. 원래는 코끼리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코끼리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니? 이 얘기예요. 미친 거죠. 이건 개미 중에서 등치 큰 놈, 작은 놈, 어떤 놈들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총 개체군 사이가 아니라 개체군 내에라는 말을 써죠. 내의. 그건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속을 수가 있습니다. 속고 나서 아차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 좀 여러분들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상당히 깁니다. 예, 상당히 길어요. 자, 기를 때 어떻게 한다고? 아, 기상에 대한 문제구나. 가자. 기억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럼 기억 다시 가보겠습니다. 수집한 데이터의 측정 오차와 편향된 값을 처리한 후 무슨 말이야? 안 좋은 거 다 날린 후에 알아봤다. 무슨 말이야? 신뢰성 있다 하면 되겠고요. 월 평균 3대 습도량은 변화량이야.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다시 한번 너무 지저분하니까 변화량은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상대 습도를 찾아야겠죠. 자, 상대 습도가 이제 요거네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상대 습도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월 평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월 평균에 대해서 A 시기를 보면 상대 습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치자. 그 다음에 B 시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치자. 그럼 얘가 더 변화량이 크잖아.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맞다 하면 되는 거고요. 탐구 결과 월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월평균 기압이, 그러니까 기온과 기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기온이 낮아지면 기압은 높아지는 거죠. 그냥 이거 몰라도.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혹시 모르니까. 아무거나 잡어. 여기 기온이 낮아지고 있네. 이렇게. 그러면 기압은 어디 갔니? 기압은 이거잖아요. 올라가고 있네. 맞네. 이렇게 반대다. 그래서 그냥 보는 순간 맞나 안 맞나 체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yes, no만 하시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체크만 해주라. 그러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 상당히 시그니처 문제예요. 제가 9번 문제는 보시면서 6번 문제는 보시면서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끄는 타임어택의 문제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선생님과 아이들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 암모니아, 암자 들어가면 다 흡열이야. 암자 들어가면 흡열이다. 흡열 반응이 돼가지고 온도가 낮아진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흡열 반응도 만들어 주는 거야. 자, 이유가 뭘까 했더니 학생 A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공부 안 한 놈이고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질보다 높기 때문이다. 아까 이놈이죠. 공부 안 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 이건 뭐예요? 흡열 반응이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낮고 에너지가 크다. 즉,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다. 혹은 에너지를 흡수했다. 라고 해야죠. 열을 흡수했다. 열 에너지를. 자, 맞아요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반응의 열 이동과 관련된 반대로, 그러면은 이건 뭐야? 발열 반응의 사례를 찾아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찾은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문제가 기네. 정확하게 잘 찾아냈어요. 그럼 발열 반응, 연소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고민하지만 바로가 인체에서 호흡 맞습니다. 자, 호흡은 발열 반응이고요. 반대로 광합성은요. 광합성은 흡열 반응입니다. 이렇게 두 개 딱 해놓고요. 염전에서 소금이 물에 증발하는 거,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여러 가지 흡수해야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이고, 드라이 아이스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 상태 변화, 흡열 반응이죠. 정답은 3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8번. 큰 가시고기 종 A는 포시트로부터 생존에 유리한 외피 조각의 표현형을 갖는다. 이거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이거는 다양성이 세 가지가 있죠. 다양성 세 가지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야?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종의 다양성. 숲속에 사슴도 살고, 노루도 살고, 고라니도 살고, 늑대도 살고, 양진석도 살고, 막 살아야 돼. 그게 다양성이고요. 마지막에는 생태계 다양성이죠. 그렇죠? 사막도 있고, 숲도 있고, 늪도 있고, 이렇게. 자, 어찌됐건 간에. 그런데 보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뭐야? 해수에 특화가 돼 있네. 이렇게만 딱 해놓으시고 갑시다. 가에서 외피 조각 표현형이 개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이다. 네 생각이지. 뭐라고?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뭐냐면 여기에 늪도 있고요, 사막도 있고요, 여기에 모래 언덕도 있고요, 사고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이렇게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수에서는 기억을 가진 개체가 디귿을 가진 개체보다 생존에 유리하다. 바른말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는 진화의 원이다. 이건 정의 같은 거잖아요. 진화가 되는 거는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자손에게 변이가 되고,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적자 생존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정답 얘기 안 했구나.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이것도 별표 쳐주세요. 이것도 생명과학 문제 중에서 이거 좀 길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6월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쭉 읽어봤겠죠? 근데 기억이 상승하다가 15도씨 이상일 때부터 A가 채집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건 국어 수업을 많이 들어야 돼. 기억은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얘가 올라가는 경향성이 보이죠? 얘는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경향성이 똑같은 거 뭐야? 이거는 최저온도구나. 기억은 최저.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별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그래프가 예측이 됐을 때 A가 채집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최저 기온이 15도씨를 넘어가는 그 상황이잖아요. 또 5월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말라리아는 감염병이 지금 교통사고냐?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잠깐만요. 5월이죠. 5월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4번이 되겠다. 자, 이게 굉장히 잠깐만요. 내가 실수했다. 최전대. 그래서 다 틀렸네. 1번 되겠네. 오후. 틀릴 뻔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료가 이렇게 제가 지금 해석하듯이 해석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제집으로는 조금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쪽 방향으로 문제를 좀 많이 개발할 생각입니다. 향후 제 강의가 나온다면 이렇게 자료 분석하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예시문항에 대한 해석이니까 되게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눈치가 빨라야 돼요. 올라가네, 올라가네, 내려갔다 올라가네, 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볼 게 있나요? 뭐 큰 건 없죠, 여러분들. 예, 큰 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에너지 생산인데요. 공급된 양이 같을 때, 이 말이 이제 화학 많이 하시는 분은 아는데 아마 여러분들 좀 생소할 거야. 화학에 보면 1g당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전체 투입된 거분의 전체 배출, 그러니까 전체분의 전체를 쓰면 돼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니? 높은 데서 떨어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요거당 요만큼 나온다. 그럼 얼마야? 10메가줄당 8메가줄이 나오니까 0.8이네요. 이렇게. B는 똑같아요. 태양 전지를 비추는 에너지가 1kJ, 그러니까 10의 3줄 이렇게 분의 200줄 이렇게 200줄. 이것도 괜히 했다 야. 1000 하면 얼마 금방 쉽겠네. 0.2. 그 다음에 C는요 1g당 20kJ이고요 1kg은 얼마냐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해 줘야 돼요. 보세요. 딱 빼가지고 1g일 때가 20kJ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1kg. 그럼 1000g이죠. 10에 20 곱하기 10의 세제곱 해주라는 얘기예요. 됐니? 그럼 분모가 20 곱하기 10의 세제곱일 때 8메가줄이잖아요. 그렇죠? 줄일 때 이렇게요. 한 번 더. 20 곱하기 10의 세제곱 때 메가는 얼마예요? 10의 6제곱이 메가죠. 이렇게. 이해갔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야. 이거 무슨 말이야 지금. 단위의 환산이 잘못되어 있는 케이스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이 문제에서 계산 미스가 생겨서 틀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1g당 20kg잖아요. 그러면 2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니까 사실은 2 곱하기 10의 4제곱 kg이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메가줄이잖아요. 그럼 8메가줄은 뭐냐면 10의 6제곱은 맞는데 얘는 줄이에요. 키로가 있고. 그럼 여기다가 또 한 번 계산해 줘야겠죠. 그래서 자 봐봐. 4 곱하기 10의 6제곱이라고 만약에 줄로 간다면 나는 이렇게 이미 계산한 거예요. 10의 4제곱에 키로니까 10의 3제곱이죠. 10의 7. 그러니까 얼마야? 10분의 4. 0.4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줄로 가려면 줄로 가야 되고요. 키로줄로 가려면 10의 세제곱을 계산해주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A는 얼마예요? 0.8, B는 0.2, 0.2, C는 0.4가 되니까 B, C, A 순서가 되겠네. A, C, B가 되겠네. A, C, B. A, C, B가 어디니? 정답은 2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 11번. 이제 지구가 나왔고요. 이제 원자량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지구하고 화학을 섞었어요. 이것도 좀 잘 봐두시면 뭐냐면 그냥 단순히 개념에 대한 개념 이해에 해당하는 문제가 단순히 넘어가지가 않고 두 개를 섞는 게 아마 수능의 핵심 같아요. 자, 예를 보자. 규소, 철, 탄소니까요. 뭐 딱 보는 순간 태양보다 10배 정도 큰 애들이고 나중에 되면 얘들은 이제 블랙홀 같은 중성자별 블랙홀이 나오겠죠. 얘네들이고요. 무거운 놈이 안쪽에 있잖아요. 그럼 가장 안쪽에 있는 게 철이겠고요. 그 다음에 규소, 산소, 탄소 이렇게 나오겠네. 자, 갑시다. 중심부의 온도는 이 별이 태양보다 높다. 그렇죠. 왜냐면 태양은 태양보다 10배 크다 보니까 연료가 더 많은 거예요. 탈연료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X하고 Y는 같은 족이다. 이것도 화학을 살짝 섞은 거죠. C하고 SI 같은 족입니다. 이게 14족 원소가 되겠고,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 B는 자, 지구잖아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지각을 구성하는 거는 뭐냐면 오시알페라고 외우잖아요. 오시알페 하나크마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건 지각이고, 지구는요.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는 제일 많은 게
폐호잖아요. 폐호. 그래서 철, 산소, 폐호. 그래서 폐호시마 이렇게 외웠거든요. 폐호시마. 그래서 OCR패는 좀 외워야 돼. 좀 웃긴다. OCR패는 지각, 지구는 폐호시마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근데 뭐 그렇게 안 외웠다 하더라도 구성하는 질량비가 규소하고요. 제시 누구야? 철이죠. 누가 더 많을까라고 했을 때 페오시마를 외웠다면은 철이 더 많아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 2.5점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하고 화학을 섞었지만 마지막에는 뭘 요구해? 암기를 요구하죠. 예, 이런 것들이 살짝 뭉쳐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인간하고라도 얘기할 수 있죠. 사람한테는 뭐 산소가 제일 많고 탄소고 수소, 그러니까 지각, 지구, 사람 정도는 좀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화학 선생이다 보니까 좀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저한테는 쉬워 보이지만요. 화학 전공자가 전공을 안 하면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XClA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근데 1가인지 2가인지 모르니까 XA 플러스 뭐 ACl 마이너스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지 않냐면 Cl 마이너스가 보니까 안 변하는 거. 이렇게. 안 변하는 거 보이죠? 이건 반응 안 하는 게 이게 구경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경꾼을 먼저 찾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1번 구경꾼부터 찾아라. 그랬더니 얘가 구경꾼이네. 몇 개야? 6개의 구경꾼이 있어요. 그러면 3개의 X가 있죠.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자, 이러면 3개의 XA 플러스죠. 반드시 여기에 전하량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합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여기도 플러스 6이 나와야 돼요. 그럼 보나마나 A는 몇이야? 2겠죠. 됐니? 근데 Y가 들어왔어. Y가 들어와서 A를 다 없앴어. 없애고 G는 몇 개 됐어? 2개 됐어. 마찬가지예요. Y, B인데 여기가 전체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 전체가 플러스 6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2개 있잖아. 그럼 B는 3.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 반응에서 Y는 산소를 얻어 산화된다. 산화환원 반응은 맞긴 한데 산소를 얻어가 아니라 뭐야? 전자를 잃어서죠. 잃어. 네, 잘못되어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저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게 아마 예민하게 볼 거예요. 그냥 산화 아니야? 그럼 이럴 거야 아마. 산화수 같은 걸 좀 알면 편한데. 그래서 A는 2, B는 3.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자, 우주에서 원소의 질량비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많이 이거 초반이니까 많이 하셨겠죠? 수소하고 헬륨이고요. 자, 기타가 있겠죠. 누가 수인지 누가 헬륨인지 몰라요. 까만 거는 흡수, 하얀 거는 방출, 뭐, 이 정도는 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 자, 기억 봅시다. 기억은 그러면 수소 원자는 빅뱅 이후에 38만 년이 지난 후에 뒤에 형성됐다. 그렇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수소, 원자, 핵이 또 헬륨, 원자, 핵이 얘네들이 있다가 누가 전자가 붙으면서 이제 불투명한 우주가 투명한 우주가 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나가는 그 시기가 얼마야? 38만 년 이렇게 보내기 외워서 38만 년. 자, 그래서 형성되다 맞는 표현이고요. 우주를 구성하는 헬륨의 대부분은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졌다. 니나 만들어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헬륨은 핵융합으로 수소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4개의 수소가 만나서 질량 교선이 생기겠지만 이게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거는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은 어떻게 돼? 빅뱅 이후에 38만 년에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따지면 헬륨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별이 엄청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별로 꽉 차 있어야지 우주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S의 대기에는 수소와 헬륨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조심하세요.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래프 봅니다. 자, 맞고. 그 다음에 헬륨도 맞고. 자, 여기 맞고, 이건 뭐야? 딴 놈이 있단 얘기야. 그래서 딱 보고, 만자 있으니까 무조건 틀렸겠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14번 별표 한번 치시고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화학 원 같은 수준으로 나왔다. 근데 이제 이건 일반 선택 화학이겠죠? 그 정도 수준의 문제라는 거.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화학 원문에서 이지한 문제, 쉬운 문제 스타일의 하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통과해서 물어보는 게 등장했다는 거. 그 정도 한번 봅시다 한번. 자, 전자배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산소라고 했으니까 산소가 보니까 이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로 보면서 2분의 몇이야? 원자가 전자 6이니까 3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A는 몇이니? 3분의 1.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1, 여기는 3분의 1. 세 번째 껍질 첫 번째 누구야? 나트륨. 이렇게요. 그 다음에 1은 뭐냐면요. 2분의 2 아니면 3분의 3이죠. 2분의 2는 베릴륨이니까 안 되는 거야. 7부터 17까지니까. 그럼 얘는 3분의 3이니까 알루미늄. 이렇게. 왜냐면 13족 원소니까 알루미늄이잖아요. 그 다음에 2가 나왔어요. 그럼 2분의 4와 3분의 6이 있죠. 2분의 4는 뭐야? 탄소가 되겠죠. 원자번호 6번 탄소니까 7번부터는 안 되겠네. 그럼 얘는 황이 되겠다. 이렇게 16족이니까 3주기 16족 황. 이렇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보는 거야. 근데 왜 얘가 2점이지? 2.5점 정도 괜찮을 텐데. 그냥 엉망진창 같아요. 젯은, 그러니까 나트륨은 전자 2개를 잃어. 니나 잃어라. 전자 1개를 잃어야죠. 왜? 1족이라고 해놨잖아요. 틀렸고요. XO2, X는 뭐예요? S죠. SO2, 비금속과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 맞고 화합물이다. 원소의 종류가 두 종류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Y와 산소가 결합했을 때 그러면 Al2O3가 되는데 화합물은 액체에서 전기 통한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 이온 결합이니 이 말이에요. 혹은 금속과 비금속이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액체라는 상태 꼭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별표치라는 건 뭐냐면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야, 어떻게 14번과 15번이 같은 배점을 갖출 수가 있지? 엉망이라는 거죠. 자, 봅시다 한번. 기억은 뭐냐? 기억은 A에서 생물권이 왔어요. 그러니까 산호 골격이 생겼다. 산호는 여러분들 육지에서 생겨요. 공중에서 생겨요. 바다에서 생겨요. 바다죠? 그러니까 수권이겠죠. 수권. 그 다음에 석탄이 생겼다. 석탄이 지금 생물권에서, B가, 잠깐, 니은이구나. 생물권에서 이렇게 가고 석탄은 어디에 있어요? 석탄은 직권에 있죠. 직권으로 생겼다. 근데 고생대의 양치식물이 굳어가지고 직권에 묻힌 거죠. 그 다음에 A는 뭐냐? 그럼 디귿인데 생물권에서 이건 이제 수, 지가 있으니까 하나는 뭐예요? 기권이죠, 기권. 그러니까 뭔가 공기 중으로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A는 수권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침전에 의해 석회암이 생성되는 과정은 돌멩이죠. CaCO3가 생성되는 과정은 B가 어디야? 직권에 탄소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어요. 그 생물권에서 니은으로 오면서 직권에 암석이 생기면 CaCO3니까 탄소를 가둘 수 있죠. 그래서 B에서 직권은 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거 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CO2 같은 게 증가시킨다 맞는 거고요. 육상에서 광합성은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받아서 포도당과 CO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권에서 온 거잖아요. 이건 기권에서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디귿을 보시면 A가 디귿이잖아요. 디귿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기권으로 나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가 기권으로 나가야 돼. 근데 이건 뭐야? 광합성은 들어오는 거잖아. 반대죠. 틀렸죠? A에 해당하는 거 호흡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몇 번?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이것도 별표. 이것도 물리학 중에서도 그래서 시간을 끄는 타임 어택 문제예요. 타임 어택에 해당하는 문제다. 자, 이건 뭐냐면 조작 변인. 즉 이 문제에서 조작되는 변인이 뭐냐? 이거는 자기의 자석이네. 자기된다. 자석의 개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력이 커질 때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나머지는 다 통제시켜야겠죠. 자, 의도전리를 관찰했습니다. 봅시다. 한번 기억. 자석의 개수가 다른 A, B, C를 사용하는 것은 즉 이 문제의 조작 변이는 자기장의 세기, 이게 바로 뭐야? 자기력이잖아요. 자기장의 세기가 자기력이에요. 서로 다르게 하기 위함이다. 딩동댕.
A, B, C에서 N극을 아래로 하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전력 관계가 없어요. 이게 N극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방향을 일치시키는 거니까, 자기력 빼놓고는, 즉, 자기장의 3개 빼놓고 나머지 다 통일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로 갖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의 양을 서로 갖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진 않죠.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원통, 코일을 지나가게 만들 때는 이때의 각각의 A, B, C의 뭐가 속도가 같을 때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들 한번 그려볼까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속력이 같아요. 질량도 같고. 그러니까 질량이 달라집니다. 질량이 달라져서 운동 에너지가 바뀐단 말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같지 않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말이 안 되면 지우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2분의 1 뭐라고? 2분의 1 mv 제곱인데 얘가 똑같다고. 근데 질량은 달라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달라질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는 2억 6천만 년 전. 이것도 별표 치자. 쉬운 문제 같지만요. 이거는 지질 시대에 부분에 대해서 암기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한번 사전 지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외웠어요. 자, 이거 선칸불이야 돼. 맨 앞에 있으니까 선빵. 앞에 선 앞에 있다.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요거는 이제 끝나고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시간이 여기가 이제 5004, 5.5도 되고요. 그 다음에 2.55, 뭐 2.4, 뭐 0.6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외워주십사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가는 2억 6천만 년. 진짜 왜 그러냐. 여기다 준 거예요. 한 3억 이렇게 그냥 쭉쭉 주지. 2억 6천만 년. 이제 쪼잔하죠? 그러니까 고생대 말이라 되겠고, 나는 얼마야? 1억. 1억이니까 어디 들어가요? 여기 중생대가 되겠죠? 이게 중생대다. 그러니까 이제 판계화 형태가 돼가지고 갈라져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다? 그 정도? 자, 갑니다. 나 시기에, 그럼 뭐야? 중생대 시기에 삼엽충이 화석이 발견되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저는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샴푸가 없어서 고생했다. 제가 외운 게 아니고요. 예전에 지금도 수업하시는데 김진수 선생님이시라고 그 형이 술자리에서 왜 이렇게 어렵게 외워? 그냥 샴푸가 없어서 고생했지. 그래서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삼엽충 푸줄리나 고생대. 삼엽충 보이잖아요. 고생대니까 틀렸다. 그러니까 나는 중생대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고생대하고 중생대 시기에 대멸종이 일어났다. 이거는요. 대멸종이면 이게 시기를 구별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멸종이 일어났다. 맞는 표현이고요. 나시기 이후에 빙하기가 간빙기가 반복된 시기였다. 이게 맞습니다. 신생대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이제 빙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뭐 부연 설명해주면 빙하기는 크게 5번 혹은 6번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때 빙하기가 없는 거는 중생대입니다. 예, 중생대에서는 빙하기가 없었다. 뜨거웠다. 그래서 막 기온이 높아가지고 엄청나게 식물들이 빵빵 커지고 동물들 다 크잖아요. 그 정도? 고생대하고 신생대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이제 물리 문제죠? 자, 물리 문제인데, 이게 충돌한 실험, 이거 그래프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충격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충격량은 충격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니까 누적한 거잖아요. 그래서 I는 F 곱하기 T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거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분의 충격량.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I는 F 곱하기 T니까 이 시간분의 분모가 T가 되고 충격량이니까 I니까 F네 힘이네. 힘이 가장 작은 경우는 언제냐 라고 물어봤어요. 얘네들이 평균이 이 정도 그냥 다 있다고 치면 누가 힘이 제일 작니? C가 제일 작은데 A가 제일 작대요. 틀렸다 이러면 되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전체 시간이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들어갔을 때 면적은 똑같아 어차피. 그러니까 I는 다 똑같아. 근데 시간 A, B는 이만큼, C는 이만큼. 그래서 C가 제일 많다. 여기가 중간이다. 제일 작다라고 하면 C가 제일 적어야겠죠. 그래서
제일 적은 거는 C다 하면 되겠고요. 비를 이용한 충돌 실험에서 마네킹의 운동량의 크기, 자 운동량 나왔죠? 나오면 공식 한번 써주세요. 좀 지워볼까요? 공식 한번 써주는데 어떻게 써주냐면 저는 P는 뭐예요? MV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질량 똑같겠죠? 자 그럼 만약 운동량에 여기에 영향 주는 건 뭐야? 속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T1일 때가 가장 크다겠는데 B만 볼게요 한번. 자 B만 보게 되면 자 여기를 볼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볼 건데 T1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가 중간 그 다음에 끝날 때잖아요. 그래서 헬멧이 와가지고 쿵 하고 부닥치는 최초의 시간, 부닥치기 직전의 시간, 그 다음에 쿵 끝 이거죠. 쿵 끝 이러잖아. 그러면 P에 영향을 주는 게 MVP인데 얘가 똑같아. 그럼 V밖에 없잖아. 그럼 아무래도 접근해서 부닥치는 이때가 속력이 제일 빠르겠죠. 그러면은 P도 빠르겠죠. 그래서 V가 클 때 P도 큰 거니까 T1보다는 앞에서는 더 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T1은 아니다. 어떻게 한다고? T1보다는 더 크다. T1은 아니다고. T1이 이렇게 T1이면 T1 앞에일수록 더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지금밖에 없네요. 충격을 줄이려면 충격을 줄여요. 그러면 충격을 줄이려면 시간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방석 같은 것들. 시간이 많다는 얘기는 보세요. 같은 면적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긴 거 C가 바로 효과적이다. 누구보다? A보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DNA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위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DNA 단위체가 나오면 인산이 있고 당이 있고 염기가 있잖아요.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몇? 1대 1이다. 요게 뭐예요? 요게 뉴클레오타이드죠. 뭐 안 나왔지만 아미노산 같은 것도 포도당이 된다. 단백질의 단체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인산이 63개, 당이 63개, 인산이 58개, 결합수는 뭐 엄청 많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요, 이건 뭐냐면 인산, 당, 염기가 있는데 이 염기가 A, T, G, C잖아요. 뭐 이렇게 저는 하는데 그래서 AT, GC, AT, GC 그래서 뭐 앗국게임 저기 외운 것도 있는데 앗국컴 이렇게 외운 것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아데닌이 15개면요 타이민도 15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5개 남아있겠네. 그 다음에 구아닌이 만약에 지금 보니까 25개잖아요. 그런데 짝꿍인 사이토신이 13개예요. 그럼 여기도 13개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15개, 13개. 그럼 왜 한쪽 라인에 DNA 이중 나선 구조에서 한쪽이 28이 되죠. 그럼 염기가 28이면 당도 그 다음에 인산도 28이야. 근데 이게 두 줄이잖아. 그럼 여기도 28 더하면 얼마야? 56이 되겠다. 그래서 리은은 맞는 표현이고요. 핵산의 기본 단위는 염기이다. 아웃. 뭐라고? 뉴클레오타이드다. X는 구아닌과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 염기의 총. 구아닌과 상보적인 구아닌 어디 있어요? 구아닌 몇 개였어요? 25개죠. 하지만 상보적 결합하는 거는 저기 누구야? 사이토신이고 사이토신은 13개가 되는 거죠. 맞는 표현. 정답은 5번. 이게 왜 2점이지? 자, 그 다음에요. 요거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물리학 문제고요. 2.5점이니까 배점이 높네요. 20번 문제고요. 자, 충돌 실험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중력, 연직 방향으로는 가속도 운동을 하죠. 가속도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찍을 때는요, 반드시 얘랑 위치가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야 돼. 그리고 얘가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시간을 잘 측정해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즉 0.3 세크가 걸렸다. A하고 B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한 거니까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인데요. 봐봐. 여기도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등속 운동은요. 여기가 이만큼 가잖아. 한 칸 갔잖아. 그럼 무조건 한 칸 가야 돼. 무조건 한 칸. 더 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중력이 지구보다 작은 행성에서, 즉 얘가 쑥 이렇게 0에서 0.1초, 0.2초, 0.3초가 돼야 되는데 중력이
작은 느리면은 잘 안 내려올 거 아니야. 여기서 0.1초에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데 찍어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야. 0.2초에 여기 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좀 더 많이 찍히겠죠. 같은 시간 동안 좀 더. 그쵸? 뭐 그런 거야. 그래서 키는 뭐냐면요. 이 문제의 키는 내려갈 때 더 많이 찍혀야 돼.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보다 많은 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아웃. 하나, 둘, 셋, 아웃. 이렇게 쳐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내려온 것만큼 오른쪽도 많이 가야겠죠. 예, 많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등속이잖아요. 등속이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는요. 가속도에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칸씩 가야 돼. 한 칸, 두 칸, 세 칸 가야 되는데 뭐 가다 중간에 있죠. 아웃. 여기도 한 칸. 야, 이거 왜 안 가? 아웃. 이렇게요. 자,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딩동댕. 야, 치사하다 문제가. 그쵸? 무슨 그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외우자. 여기는 가속도가 키워드고요. 오른쪽은 가속도가 없는 등속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거리를 가야 됩니다. S는 VT니까 시간이 변하면 속력이 일정하니까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21번도 한번 별표 치세요. 이거 화학을 전공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금방 풀지만 이것도 거의 화원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 현재 화원입니다. 바뀌는 걸로는 일반 선택 화학이 되겠고요. 자, W는 3주기 2족 원소이다. 우리는 그냥 보는 순간 마그네슘이죠. W는 마그네슘. 다시 한번 W는 뭐라고요? W는 마그네슘. 자, 그 다음에 인체를 구성하는 나왔죠. 그럼 인체를 구성하는 산소, 탄소, 수소가 되겠다. 단소, 산소, 수소가 되겠다. 이거 잠깐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이제 화학을 전공한 사람은 잘 외우진 않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사람에서 대충 한 70%가 물이란 말이야. 나머지는 뭐 탄지단이 있겠죠. 탄지단 있을 텐데, 그러면 선생님 산소가 많은 건 이해하겠는데 그 다음 수소 아니에요? 자, 탄소하고 산소는 질량이 1대 16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2배 있다 하더라도 2대 16이니까 1대 8이잖아요. 압도적으로 산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너무 질량이 작으니까 이제 탄소는 원자량이 12거든요. 그래서 12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 산소, 탄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과 전자수의 비가 같다는 얘기는 서로 같은 족이거든요. 그런데 두 개야? 야, 두 개면 둘 중에 하나는 마그네슘이고 베릴륨인데 그러면은 X하고 Y 중에서 또 있단 얘기야? 이건 안 되겠구나. 빨리 돌아서면서 어떻게? 이게 비전공자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빨리 돌아서면서 446으로 바꿔야겠죠. 446. 이제 화학을 많이 하면 이거 굉장히 잘합니다. 446이면요. 탄소, 규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황.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Y가 Z보다 원자 번호가 크다. 그럼 Y가 규소가 맞고요. 저는 대충 찍은 거지만 크니까 어떻게 돼? 산소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W는 마그네슘, X는 탄소, Y는 규소, Z이 산소가 되겠습니다. 갑시다. W는 금속이다. 맞죠? 마그네슘. 그 다음에 기억은 X이다 했었는데 산소잖아요. 산소가 뭐가 되는 거야? 산소가 지금 제시돼야겠죠. 그것도 틀린 표현이 되겠고, 광합성하는 식물은 포도당을 합성할 때 이산화탄소를 쓰죠. 근데 Y2 제시예요. Y2 제시는 SiO2거든요. 미친 거죠. 야, 식물이 광합성할 때 이게 모래 아니야? 모래. 모래를 쓰냐? 엉망진창이죠, 문제가. 그래서 만약에 잘못하면 틀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요. 설명하는데 거의 43분 됐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자, 여기도 이제 판의 경계가 나왔는데요. 이게 판이 이제 해령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바다의 언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바다의 언덕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멘트를 데리고 상승부에 이렇게 멘틀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해령이고요. 잘은 안 나왔지만 이게 해령이 생겼는데 얘가 너무 빨리 가는 거야. 자, 이쪽 A쪽이 B쪽보다 너무 빨리 가고 B는 천천히 가고 이렇게 오는데 천천히 가. 그래서 어떻게 돼? 먼저 가니까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틈새가 생기니까 같은 방향이지만 되게 빨리 갔잖아. 그래서 여기는 해령입니다.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해령이 맞고요. 변환단층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구니까 이제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얘가 충돌에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앞질러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충돌하고 얘는 이제 뒤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에서 모습에서 해구가 된다. 좋습니다. 기역은 즉 무슨 말이야? 해령은 어디에? 수렴형 경계잖아요. 죄송합니다. 발산형 경계죠. 미쳤나봐. 발산형 경계다 보니까 멘틀 상승하는 멘틀 물질이 존재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해양판에 대한 이동이 C에 해당, 대륙판에 대한 이동은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냐. 나는 빨리 가고 있는데 얘가 천천히 가고 있어. 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뒤로 가 보이죠? 윙 지나가면. 그렇죠? 그래서 상대 속도니까 자, 여기가 동서니까 서쪽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B는 호상열도야. 여러분들 호상열도는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가 지글지글지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호상열도는 어디야? 대륙판이죠. 틀렸다. 정답은 3번. 자, 이때 여러분들 이거는 좀 재밌는 문제예요. 자료 해석이 우리가 흔히 나오는 이런 그림이 아니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디귿선지도요. 호상열도, 아이고 호열이란다. 호상열도처럼 지금 나온 것처럼 뭘 얘기하는 거야? 기본적인 개념의 암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있었던 몇 번이야 문제가 21번처럼 화학에 대해서 암기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주기율표. 좀 어려웠던 문제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23번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는 우리가 엔자임이라고 하는 효소잖아요. 이들은 이제 간에서 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자, 화학 전공이다 보니까 자꾸 화학식을 쓰네요. 물과 산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이 H2O2가 과산화수소인데 사실은 이게 인체에서는 톡신, 독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독성을 없애주는 거죠. 이걸 해독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 모식적으로 물이 나오거나 산소가 나오면 거품이 뽀글뽀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해독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세모는 코드가 CAU, 뭐 중앙대 건가? 그 다음에 CAC, 그 다음에 AAU, AAC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자, 가설은 A가 있는데 가설이 옳대요. 근데 뭐냐? 이거 복잡하네. 기니디에서는 니디리에서 각각 돌연변이로 인해서, 자, 돌연변이 뭔가 변해요. 변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카탈레이즈인데 첫 번째 기억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코돈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변화가 없는데 발생을 한대요.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코돈인지 몰라도 세모 코돈인 거죠. 그 다음에 발생을 안 합니다. 뭔지 몰라도 네모 코돈이죠. 자, 네모 코돈 보니까요. 자,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좀 튀어가지고요. 자, 네모 코돈이잖아요. 진짜 엉망진창이네. 자, 네모 코돈은 안 합니다. 뭔지 몰라도 돌연변을 통해서 중앙대 맞나? CAU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CAU가 AAU나 AAC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변해도 잠깐만 봅시다. CAU나 CAC는 어찌 변해도 무조건 세모에 해당하는 거야. 세모는 반응하는 거고요. 발생하는 거고. 그럼 좋다 이거야. 그럼 가봅시다. 니은은 뭐냐? 니은은 CAU니까 이건 세모잖아. 그럼 반응한다가 되겠죠? 가설이 옳다고 한다면. 그래서 1에서 실험 결과 물이 생성된다? 산소도 나온다. 그런 말이 맞는 거고. B는 발생 안 함? 발생함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세모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야 B는 세모냐? 이 얘기예요. 단순하게 처리하면.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간단하게 모든 문제를 바라보란 말이야.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카탈레이즈는 촉매 기능을 잃는다라고 얘기하면 실험 2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으니까 잃는다가 A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봐봐. 잃는다라고 했을 때 가설이 옳으면 2가 어떻게 돼? 발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레가 있으면 틀렸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길어요. 길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24번. 자, 24번 문제 별표 치시고요. 이거 이제 후배 선생님들이 자꾸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데,
뭐 체계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표로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저는 감각적으로 풀어라. 자, 중화 반응은 3염기를 무조건 잘라놓고요. 그 다음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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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1, 1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봐라. 만약에 산이라면 자, 세 종류가 있지. 그럼 봐봐. 1, 1, 1, 1이면 플러스 3 마이너스 어떻게 한대? 안 된다고. 딱 보는 순간 얘는 염기인 거야. 그쵸? 그럼 여기가 1, 1, 1, 1이었다. 염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니? 그러니까 이거는 CL-가 됐을 거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야? 그리고 옆을 봤는데, 숫자가 좀 애매해. 그렇죠? 여기 보니까, 숫자가 애매해.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잘 봐. 1보다는요, 좀 뻥튀기 시켜가지고, 2 정도는 바꿔줘도 괜찮아요. 자, 뭘 봤냐면, 11대 2잖아. 그럼 얘가 4, 4. 물론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K 플러스 OH 마이너스야. 자, 여기 반이니까 1, 1. 아까 0.5가 나와서 숫자 여기 보니까 0.5 나오더라고. 꼴배기 싫어갖고 이렇게 한 겁니다. 1, 1 됐고요. 여기가 이제 약간 괴롭죠. 여기 하자. 2배니까 2, 4. 그리고 25개, 25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5가 되겠죠. 그럼 10에서 이게 10분의 2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는 자 15일 때 2, 2였으니까요 15분의 2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20 같은 게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은 2, 35 저기 5, 35, 5, 4, 20 3분의 8이네. 야, 숫자가 좀 괴롭다. 그래도 뭐 이게 하나밖에 없는 게 낫죠. 그 다음에 2, 2. 사실은 제가 3을 다 준비해 가지고 야 66으로 할래 그랬는데 그건 좀 오바고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온도가 가장 높아지려면 자꾸 튀냐. 잠시만요. 자, 중화 반응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진다면 중화 반응을 많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H 플러스가 2개, OH 마이너스 2개 반응하니까 2개만 됐다. 물이 많이 생기면 중화 반응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온도가 높은 거예요. 즉 온도 높다, 물의 발생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몇 개야? 1개, 3분의 8개. 그럼 3분의 11개잖아요. 3분의 11개, 3분의 12니까 3분의 11개구나. 그 정도. 여기는 몇 개야? 3개고 2개 남아있죠? 3개. 그러면 3분의 11이 3보다 크죠? T2가 정답이 되겠네. 여기는 T2가 되겠고, 가와 나를 혼합했어요? 그럼 가에 남아있는 OH-가 자, 동그라미 치시고 2개. H 플러스 2개. 그럼 1대1. 그럼 뭐야? 중성이 되겠네. 그럼 T2 중성 정답은 4번. 저는 이제 화학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쉽게 풀지만 글쎄요. 우리 학생들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번 별표. 자, 이건 이제 지구과학 문제인데요. 지구과학 원 수준의 문제라고 얘기 들었고, 제가 이 문제를 공부 문제 풀기 전에 해설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인 최선목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배운 게 있거든요. 최선목 선생님 거라고 제가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만드는 엘니뇨 공식을 제가 배웠는데, 이거 다른 과학 선생님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최쌤한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요거는 최선목 선생님 최초로 만들었고 많은 과학 선생님 쓰시고 EBS에서도 많이 쓰세요. 뭐 우리 정명희 선생님이라든지 쓰신다고. 같은 EBS 선생님이셨으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저작권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최선목 선생님한테 배웠다는 거를 반드시 얘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천재인데?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좀 배우기 전에 먼저 그림부터 그려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제가 2번인가 물어봤거든요. 잘 몰라가지고 그냥 타박도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야. 여기는 이제 동태평양, 여기는 서태평양, 동태, 서태 이렇게 해놓고요. 무역풍이 부니까 이렇게 흘러가서 자 그려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수면의 높이가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됩니다. 즉 높다 낮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해수면이니까 여기가 이제 따뜻, 여기가 차가움 이런 거죠. 따뜻, 차가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이제 엘니뇨라는 이제 말을 씁니다. 엘니뇨라는 말은 애기라는 표현이잖아요. 아기 뭐 크리스마스 아기. 그래서 좀 무역풍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게 좀 떨어져요. 완만해진다. 여기다 점 하나 찍고 여기다 점 하나 찍고요. 좀 완만하게 그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완만하게. 그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완만하게 올라가라. 너무 세게 올라가지 말고
애기처럼 살살 올라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애기 얘기는 제가 만든 얘기지만 어찌됐건 빨간 거 파란 거는 뭐야? 이거는 엘니뇨다. 라니냐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 자료입니다. 저는 잘 몰라가지고요. 이런 자료가 잘 나옵니까? 했더니, 아, 이거 어려운 자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지구과학 전공자가 어렵다면 어려운 거죠. 자, 20도씨 등수온선에서 깊이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먼저 기역부터 볼게요. 기역은 이렇게 20도씨 등수온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니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는데 어쨌든 깊이에 대해서 여기 등수원선은 20도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따뜻, 여기가 차가움.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따뜻, 차가움. 그래서 이 등수원선이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따뜻, 차가움 이거잖아요. 자, 따뜻, 차가움인데 등수원선의 위치를 봤더니 보세요. 기역은 어떻게 돼 있어? 수면이 깊지 않죠. 니은은 깊지요. 무슨 말이야? 이 따뜻 차가움이 위로부터 여기는 가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동태평양이야. 그래서 기역이 자 지금 요 높이가 따뜻 차가움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아이고 여기에 있고 여기는 여기에 있잖아. 밑에 있으니까 오케이 따뜻 차가움을 얘기했을 때 이게 동태평양이다. 이게 서태평양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역이 동태평양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역 A에서 강수량의 편차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엘니뇨 중에 하나이다. 어디가 엘니뇨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등수온선이라고 하는 게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이 있는데 동태평양이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서태평양 올라가다가 서로 비스듬하게 만났네? 예, 거의 만나는 요 구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이 봤을 때 이제 그림 좀 확대해 볼게요.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이 만나는 게 엘니뇨냐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가까워진다는 게. 그러면 자 빨간색만 보세요, 여러분들. 빨간색은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이 빨간색 이렇게 이거는 평상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빨간색은. 그 다음에 파란색은 엘니뇨 일대죠. 그래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이 어찌됐건 간에 비스듬해. 그러니까 잠깐만요. 왜 나와? 빨간색은요. 동과 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많이. 근데 엘니뇨일 때는 완만합니다. 하나만 보세요. 그냥. 이거는 지금 표면을 본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봐도 됩니다. 동과 서가 차이가 많이 나. 동과 서가 차이가 안 나. 이거잖아.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동과 서가 높이 차이가 많이 나고 여기 동서. 그 다음에 동과 서가 높이 차이가 많이 안 나. 그러니까 만나고 있다는 얘기는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A가 엘니뇨구나 이렇게요. 그렇구나. 그럼 A가 엘니뇨니까 이거 해석해 볼게요. 엘니뇨에서 엘니뇨 시기에 기역에 무슨 말이야? 동태평양에 강수량의 편차는 플러스 값을 갖고 있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봅시다. 이 그림이 왜 좋은 그림인지. 자, 이쪽은요. 따뜻한 게 왼쪽으로 가니까 상승기류가 생기고 구름이 많아지고 비가 내리죠. 됐니? 얘는 하강기류가 생기고 이렇게 하강기류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비가 안 내립니다. 근데 엘니뇨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가 됐으니까 여기서 반대니까 상대적으로 상승기류가 생기고 비가 많이 내릴 거야. 그래서 동쪽에 비가 많이 내려. 그러니까 양의 값을 갖는다. 빙고 이렇게. 뭘 어렵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것은. 그래서 뭐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평량값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니은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기역의 해수면 높이 차이 값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A 봅시다.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죠. 엘니뇨 시기에 니은이 뭐야? 서태평양.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동태평양의 높이 차이보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다시 그림 갑니다. 제가 더럽게 만들어 놔가지고. 자, 다시 한번 그릴게요. 제가 옆에다가. 저는 이거 그리면서, 야, 최성호 선생님 천재시네. 전 배우고 되게 감탄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그림을 그릴 때 조금, 자, 높이 차이를 좀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좀 경사지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완만하게.
완만하게 그려놓겠습니다. 빨간색이 엘니뇨예요. 그러면 엘니뇨일 때는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높이 차이가 크지 않죠. 이걸 봐야겠죠. 예,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죠. 이게 빨간색이 엘니뇨예요. 그래서 A는 크지 않아요. B가 뭐야? B가 일반식이죠. B가 커. 높이 차이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니은이 되겠다.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화학 선생이다 보니까 와 이거 어렵다. 그래서 풀어놓고 야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지?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 전문가 중에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최선목 선생님, 물론 제 옆 책상에 계시지만 잠깐만 이름 너무 제가 못 쓰면 싫어하잖아. 네, 최선목 선배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거 왜 기억을 못해? 하면서 이렇게 쫙쫙쫙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선생님들이 많이 쓰신다고. 근데 뭐라고는 안 하시는데 좀 언짢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독창적으로 만들었다 해서 감사드리고요. 잘 썼습니다. 앞으로 잘 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양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자료 분석이 지금 몇 페이지야? 이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요 상당히 버겁죠. 그래서 시간의 오바가 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원과목 수준보다 원과목에서 이제 하로 분류되는 혹은 중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출제될 것 같다. 이 점은 좀 중요하게 봐라. 이과생들은 공부하면 되겠지만 문과생들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또 나중에 또 다른 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